그럼요. 여기 한번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진짜 좋아요. 여기 정말 좋고, 어떻게 이런 위치에 7억짜리 내 땅이 29평이 낀 주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매입해서 2층에 살면서 상층부랑 1층, 지층 수리해서 임대 주면은 어느 정도 임대 수익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의 건대 입구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는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감정가에서 반 이상으로 떨어진 주택입니다. 토지 감정가가 13억가량 정도 되는데요. 최저가는 7억대니까 토지 가격에 반값밖에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근데 토지 면적은 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평이 조금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이고, 건물의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도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을 와보니까 우선은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위치는 정말 좋고요. 건대 입구에서 도보로 5분 또는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광진구 초입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리 넘어가면 바로 잠실, 송파가 위치해 있고요.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있는 주택인데요. 전면으로는 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경매 정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건을 보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0289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848-1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29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이 작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건물의 면적은 46평 정도 되는데요. 건물을 보면 지하부터 3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건물을 보여드리겠지만 건물의 특이점도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4억 2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7억 2,9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반값까지 떨어진 주택이고요. 제가 이 물건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 금액까지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감정가가 13억 7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가 7억대니까 토지 감정가의 반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건물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5천만 원도 안 잡혔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3년도입니다. 한 30년이 조금 넘은 건물로 보이고요.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임차인이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별도로 발급받아보고 입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처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토지 등기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이고요. 자, 이제 오늘 보는 건물의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면에 보이는 이 주택이고요. 전면에 녹색으로 대문이 있는 저 주택입니다. 토지는 전면은 좀 작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크게 되어 있는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외관을 잡아주시면 1층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도 주택이 되어 있고, 3층에는 보면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경량 철골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가 양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 3층이 정상적인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고요. 이제 건물 안쪽으로 좀 다가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를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잠겨 있어서 내부를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도면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하는 공부상 2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사람이 한 명 지나다닐 만한 공간은 있습니다. 저 안쪽에. 저쪽으로는 도면상 문은 나 있지 않은데요. 현황을 보면 지하층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공간으로밖에 통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면 도면상에 있는 지하 출입문 쪽을 보면 출입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반대편인데요. 여기 반대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대편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잡다한 폐기물들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조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하에 지금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는 거주를 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1층으로 올라가면 전면에
문이 있습니다. 예, 저 문이 101호이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102호의 문도 보입니다. 반대편에 쪽이 102호의 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1층에는 2개 호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2호 옆으로 보면 철제 계단이 있는데요. 철제 계단 저 위에 보면 301호라고 푯말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경량 철골조 구조, 저 집으로 가는 문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양성화가 돼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3층이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물 전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죠? 이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은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보입니다. 저기 2층 문 보이시죠? 저 2층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면적의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저쪽이 주인 세대로 보입니다. 주인 세대로 보이는데 현재는 경매 정보지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주택에는 전입하고 있는 세대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세대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하 1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판단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하 1층은 다 1.5룸의 구조로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 보면.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2개 호실로 되어 있었고요. 101호, 102호 전부 다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201호가 위치해 있고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유방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다가 아마 양성화가 돼서 지금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정상적으로 3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층은 원룸이고요. 화장실은 또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건물 옆에 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있는데 3종 35층 934세대 지주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동의율이 70.2%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주택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95%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주택은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주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상당히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보이면 저기 호반 서밋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쪽이 좀 지주택이 성공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성공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택은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주택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보면 저기 시장 보이시죠? 전면에 건물. 저기 전자, 전기 저 건물부터는 현재 모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신속통합기획 자양4동 57-90번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인근에는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이 라인에는 지주택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택 옆으로 보면 상당히 큰 교회도 있거든요. 저기 교회 푯말 보이시죠? 상당히 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재정비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앞에가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밑에가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이 된다면 남은 땅들은 여기 조그만 땅이니까요. 또 입지가 좋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의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는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네. 지주택이 성공을 했다. 네. 성공을 해도 이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경매로 받은 거니까 또 지주택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고가로 이걸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손해 볼 건 없고. 네, 손해 볼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금액이 7억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토지값만 해도 13억입니다. 13억이라서 지주택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연락이 오면 빨리 지주택에다가 매각을 하는 방법도 엑시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네. 예, 건대 입구 쪽부터 해서 조양시장을 거쳐서 이곳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근데 좀 보니까 상권이 너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상권이 상당히 예. 발달을 했어요. 근데 예. 저도 이 상권을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중국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상권으로 보이고요. 상권이 상당히 발달을 했는데 과연 이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사실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라는 게 리스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리스크가 적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렇죠. 결국 이익이 실현되는 건데 그래도 수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좀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거를 재개발 측면으로 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여기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물이 있고 근데 와서 보니까 지주택으로 진행이 되는 저런 플랜카드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무튼 얘는 뭐 실거주자들이 매입해서 2층에 살면서 상층부랑 1층, 지층 수리해서 임대 주면은 어느 정도 임대 수익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층 다 임대를 줘도 지금 현재 7억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지역이 지주택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향후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거까지는 지금은 크게 기대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가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너무 싸다는 거잖아요. 가치에 비해서. 그럼요. 여기 한번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진짜 좋아요. 여기 정말 좋고 어떻게 이런 위치에 7억짜리 내 땅이 29평이 낀 주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회차에 충분히 낙찰이 가능해 보이니까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 오프라인 경매 교육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10월 11일 날에는 이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특강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